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가 의료원 본관 건물과 수백 미터가량 떨어져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의료원 인근 버스 승강장입니다. 지체장애인 상급인 황영주 씨가 불편한 다리를 이용해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일주일에 수차례씩 버스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황 씨는 매번 300여 미터를 걸어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차 타기도 불편하고 또 근다고서 택시 타기도 또 돈이 비싸니까 타기가 좀 힘들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황 씨와 같은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병원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관절염 계신 분들도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데 거기서 한 300m 정도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은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 손에 의지를 해서 올라갑니다. 장애인 단체 등 교통 취약자들의 민원이 따르면서 남원시도 대책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남원의료원 본관을 통과하는 방안을 남원의료원과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가을부터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버스를 의료원 입구까지 이렇게 투입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이 확대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취임한 뒤 1년여 동안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례회가 진행 중인 김제시의회에서는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온 지 1년. 그의 끊이지 않는 논란은 인사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규직 인사만 30번 가까이 단행했습니다.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근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업무 추진 공백 등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제시 발전과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월 김제시에서 전라북도로 전출한 직원은 모두 21명. 전라북도 충원 인력 66명 가운데 무려 31.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김제시 각 실과와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여 동안 또다시 직원 8명을 전출시켰다며 비판합니다. 인원을 충원하려고 해도 가용 인원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근무 지정 발령 등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박 시장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인사를 사전에 예고했고 사이버 인사마당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 전출 문제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국가기관과 전라북도로 간 직원들이 장래 김제를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으로 승진서열 4번 인인 6급 공무원을 70% 이상 승진시킴으로써 업무를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는 예측 가능한 인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비서실 증원 논란.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도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음주사고 다발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의 경우 0.05%에서 0.04%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축산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섭니다. 이번 연구는 축산 냄새 개선을 위한 유용 미생물 활용 시스템 개발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앞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유용 미생물 제품을 활용했을 때 축사 내부의 암모니아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악취 저감과 분뇨 처리에 특화된 유용 미생물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같은 제품을 훨씬 싼 가격에 팔고 입점을 막을 규제도 없어 골목 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CN 금감방송 모영숙 기자입니다. 노브랜드 군산 1호점. 지난 4월 개설 등록을 신청한 뒤 40여일 만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유통과 판매를 전담해 동종 제품을 최대 절반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뤄자 골목 상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인들은 1호점을 신호탄으로 노브랜드가 줄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직영점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가맹점 형식이라 입점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이 개점 비율의 51% 미만을 부담하면 영세 상인이 사업 조정을 신청해도 영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인들은 편법을 이용한 대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개점 비율을 없애고 모든 가맹점이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반발이 심하니까 가맹점으로 해서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이마트 측의 어떤 지분율이 51%만 안 되면 또 사업조정 신청자 대상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꼼수라고 그러는 거죠. 더욱이 전통시장과 1km 이상 거리 제한만 지키면 별도 허가 없이 개업이 가능한 데다 대규모 유통망까지 활용할 수 있어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0개에서 80개 대리점들이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 대리점들이 납품해서 거기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싹 없애고 바로 본사에서 오는 거죠. 매장에 있는 두부도 마찬가지고 야채, 과일도 마찬가지고 다 본사에서 오잖아요. 그럼 지역 것은 전부 다 안 쓴다는 거죠.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중기부가 군산을 방문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상생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피해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산림청이 국립새만금 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주민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은 국비 1,530억 원을 들여 김제시 신포리 일원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고창군 전역의 평균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가뭄 극복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고창 지역 평균 강우량은 223mm로 예년 강우량의 42%에 불과합니다. 고창군은 현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은 없지만 앞으로 가뭄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 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창군은 상습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물웅덩이 1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 여름맞이 기획전을 마련합니다. 남원시는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 묵향을 오는 8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관을 기념해 가졌던 회상에 이어 두 번째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입니다.
회상회양이 김병종 작가의 40년 회화 세계를 조명한 회고전 성격을 지녔고, 묵향은 작가의 수목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먹의 향기를 느끼시면서 이제 수묵화를 감상하시라고 1, 2, 3관을 다 이번에 수묵화로 이제 전시하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춘향씨 감자 수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 2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춘향씨 감자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강원도 보급종과 동일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 포장에 통망사를 설치하는 등 춘향씨 감자 품질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27농가가 춘향씨 감자 160톤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감자는 생육도 좋지만 감자가 포실포실하고 단단하고 맛도 다른 데보다 맛있는 게 장점입니다. 정읍시가 서울 용산역에서 정읍 방문회를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향후의 인사와 일본, 중국 등 6개국 자매결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정읍 방문회를 알리는 홍보 영상 상영과 음식, 숙박 등 관광업 관련 종사자들의 다짐식, 정읍시립국악단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오늘 10월 초에 열리는 구절초 축제를 비롯해 10월 중순 정읍사 문화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 시민들의 정성, 배려를 담아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우리 정읍 방문회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읍을 오셔서 정읍의 진정한 속사를, 감동적인 속사를 제대로 체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제시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한 3개 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일광과 신성엔지니어링, FNS 솔루션은 모두 33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84명을 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성엔지니어링 경우 이날 투자 협약과 함께 분양계약도 체결하면서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률은 82.8%를 기록했습니다. 순창구는 한국조폐공사와 순창사랑상품권 발행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순창군과 한국조폐공사는 업무 협약과 함께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 유통 시스템 구축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 방출 예방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10억 원 규모의 순창사랑 상품권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슈퍼마켓과 음식점, 주유소, 임의용실, 문구점 등 소상공인 점포의 절반가량이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의 건강보건 정책을 강화합니다. 임실군 의료원은 최근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지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료원은 국민들의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주요 건강지표 현황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8월 19일까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올해는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시상 분야를 8개 분야에서 혁신과 경제, 문화 나눔 등 4개 분야로 통폐합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추천은 전라북도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도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심사를 실시한 후 9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눈을 뜨자 wake up 방안 가득히 투명한 햇살이 나를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